오늘은 로그 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수 함수에서도 배웠지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단순 그래프예요. 네, 왜 단순 그래프가 되는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로그식이어야 되겠죠? 로그식의 기본꼴은 로그 A의 X, 이게 기본 로그꼴이죠. 밑과 진수를 사용한 식의 표현. 근데 마찬가지로 밑은 미지수여야 되고 값이 밑이 몇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수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 결과를 우리가 y로 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의 기본꼴은 뭐냐면 로그 a의 x를 기본식으로 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될까요? 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단순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진수가 커졌을 때 그 값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증가했다 감소하고 감소했다 증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을 해보는 거란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밑이 중요하겠죠. 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1인 경우는 우리가 로그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배웠었죠? 로그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밑은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다. 이때만 로그를 사용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밑의 범위를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밑이 지금 만약에 1보다 작은 양수였다면 진수가 커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 진수가 커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작아져야 되겠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결과는 y예요. 이 로그가 지수란 말이야. 이 로그의 값은 지수여야 돼, 지수. 알겠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 함수에서 배웠을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커져. 그치? 지수가 커져.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커지고 있어. 지수가 커진다는 건 y가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a의 무슨 꼴에서, 거듭제곱 꼴에서 이 지수가 커져. 밑이 1보다 작을 때 지수가 커져버려. 그러면 그 값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진수 그 계산 결과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알겠지? 반대로 지수는 작아져야 하는 거야. 계산 결과가 커지려면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지수는 작아야 하는 거다. 이해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만약에 1보다 컸어.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커지면 계산 결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인 거지? x하고 y의 관계가 이 값 진수가 커지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크다는 거는 지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진수가 크다는 거는 반대로 지수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자, 로그랑 우리가 지수 함수를 다루고 왔으니까 로그 함수를 다룰 때 선생님이 지금 지수 함수를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로그의 꼴이 사실은 지수의 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지수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지수함수의 기본꼴은 이런 꼴이었죠.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이 지수와 진수의 관계를 지금 함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수함수가 그렇잖아, 그지? 변수가 지수고 그 다음에 진수인 거잖아요. 민 말고 변수. 변수가 지수와 진수의 관계잖아요. 그죠? 자, 로그 함수도 똑같은 거야. 얘가 진수예요. 얘가 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진수고 너는 지수인 거야. 그치? 변수의 관계가 똑같죠?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지수함수에서는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였지? 독립과 종속의 개념은 뭐냐면 x가 독립이고 종속은 y야. 왜? 함수는 항상 y는 f, x의 꼴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y 값에 따라서 x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수함수에서는 누가 종속변수였죠? 지수가. 그쵸? 독립변수는 진수였단 말이야. 근데 로그함수에서는 누가 독립변수죠? 이 x가 독립변수니까. 진수가 독립변수야. 누가 종속이죠? 지수.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하고 서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x하고 y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지금 서로 바뀌어버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사실은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봐도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그의 표현과 지수의 표현은 거듭제곱의 표현은 어차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그 자체가 지수니까.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 우리가 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때 그 사용된 지수가 로그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따라서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하고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함수로 얘기를 하면, 함수로 따지면 지수가 독립변수이고, 알겠죠? 진수가 종속변수인 지수함수랑 진수가 독립변수고 지수가 종속변수인 로그함수의 관계가 굉장히 쉽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왜? 독립과 종속의 관계에 있는, 즉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에 있는 그 두 관계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로그를 안다면, 로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안다면, 지수와 진수의 관계가 바뀌어 있구나, 함수로 따졌을 때. 그 얘기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뀐 상태인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그럼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물론 로그 함수 자체로도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하지만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섞여서 나오면 그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겠죠. 근데 그냥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 이렇게 배워버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관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번에 매칭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실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식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못 풀겠죠.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한다면 나중에 두 함수가 같은 좌표 평면에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쵸? 역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출발은 로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맞지? 이해를 할 때는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해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역함수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역, 치역을 바꿔서 함수값을 이용하는 문제. 이해되죠? 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물론 다 해봐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여줄 거예요. 함수값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역함수를 구할 때 x하고 y를 서로 바꿔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식이 x는 a의 y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우리 함수는 항상 y는 fx꼴로 표현해야 된다는 걸 선생님한테 배웠었죠? 따라서 얘를 다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이 y라는 애는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y는 지수야. 누구의 지수야? 밑이 a고 그지? 진수가 x의 지수잖아. 근데 a와 x는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로그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라고 쓰고 밑이 a고 진수가 x인 지수야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로그함수의 기본꼴이 등장하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지? 그걸 우리가 다이렉트로 아까 어떻게 해석했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바뀌어 있더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정의역, 치역의 관계가 서로 뒤집어진 상태더라. 이해할 수 있어요? x, y로 보지 말고 정의역, 치역으로 봐. 알았지? 정의역, 치역. 그러면 정의역, 치역을 따질 때 지수와 진수잖아요. 지수와 진수. 정의역이 지수, 치역이 진수. 얘는 정의역이 진수. 여기는 진수 자리니까. 정의역이 진수, 치역이 지수. 그치? 박혀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역함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해봐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직접 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왜? 선생님 있잖아. 밑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봤죠. 자, 선생님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단순 그래프라고 배웠습니다. 받아들여요?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이렇게 증가할 거고 점근선이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 치역 때문에 점근선이 x는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만들어진다고 가르쳐줬어요. 받아들이죠? 네.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똑같겠지. 너 밑이 1보다 클 때 너 증가하는 함수고 y는 x의 대칭 이동해도 증가하는 함수고 대신에 x와 y의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너는 점근선이 y가 아니라 x여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y는 0이었어요.
로그 함수의 전분선은 x와 y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따져봐라 그러면 당연히 진수 범위 때문에 그러겠지.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양수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러면 정의역이 0보다 큰 것만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오른쪽에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점근선의 역할은 뭐죠? 다가가는 거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러면 이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한없이 작아지죠. 한없이 작아지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이해하자. 그러면 그래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왜 점근선이 x는 0이 만들어졌을까? 진수범위 때문에. 왜 이 값은 한없이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진수가 커지면 그 값도 커져야 되고 밑이 1보다 큰 경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자, 밑이 1보다 작아. 함수.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그래프가 얘랑 지금 대칭 이동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요렇게 돼야 돼. 이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니까. 받아들여?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감소죠.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도 감소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단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얘도 점근선이 왜 x는 0보다 큰 거지? 그럼 매번 똑같은 얘기잖아. 진수 범위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치역. 치역의 범위 때문에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왜 만들어지는 거야? 정역의 범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수, 이 x가 진수인데 저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점근선 찾을 때 지수함수는 점근선 찾을 때 치역을 보는 거고 로그 함수는 점근선을 찾을 때 정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역은 한글로 얘기하면 x라고 말하면 안 돼. 누구야? 에이, 우리가 말하는 거 진수. 진수. 쟤는 쟤는 지수가 정이잖아. 정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수가 정역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사실 성질은 당연히 진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값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로그 함수는 저게 정역으로 바뀐 것 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지수는 음수가 나와도 돼. 지수가 음수인 건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지수가 음수라는 뜻은 역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값으로 따지면 역수의 값으로 해석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더라? 진수 때문에 만들어지더라. 진수. 그게 치역이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왜 만들어지는 거야? 걔도 진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한테는 치역이었고 쟤한테는 정역이었을 뿐인 거지. 사실은 둘 다 진수 범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하나를 합쳐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정역, 치역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진수가 범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값이 될 수 없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네. 진수의 범위 때문에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받아들여온 거야. 지수함수만 배웠을 때는 당연히 치역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진수가 치역이었으니까. 그쵸? 근데 로그함수에서는 지금
치역이 진수가 아니잖아. 지수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알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진수 범위 때문에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진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식이 변하는 건 뭐 때문에 변하는 거야? 이동 때문에 변하는 거라 했잖아. 그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때문에 식이 변하는 거지.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라. 받아들여 오빠. 받아들이자. 도형이잖아. 도형이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이 생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 그 위치를 정할 때 기본꼴에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동이 우리가 계속 배웠던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밖에 없잖아. 맞죠? 틀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도형의 이동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알고 있다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달라지질 않으니까. 알겠지?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모르는데 그러면 선생님 영상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영상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영상이 고1 과정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원리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를 굳이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저런 거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이미 그래프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식은 어차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 거다. 따라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왜? 다 똑같이 풀 거니까. 알겠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93페이지 필수에 대해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로그 함수죠. 그죠?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로그 함수겠지. 그러면 밑이 a이고 진수가 뭐야? 2x 플러스 3이 진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2를 더한 겁니다. 일단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f3이 4다 라는 조건에 의해서 a 찾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그렇지. 이거 못 찾으면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식이라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함수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4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경치역이니까 계산을 바로 선생님 시간도 이런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는 없죠. 계산 바로 들어갈게요. 3 대입하면 여기 9예요. 2를 더한 값이 4다. 따라서 너는 얼마다? 2다. 너가 2여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밑이 a이고 지수가 2고 진수가 9가 되는 a를 찾으면 되는 거죠. a의 제곱이 9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건데 그치? 9의 제곱분이니까 근데 위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되는 거고 플러스 3만 값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따라서 a가 3인 걸 찾았잖아요.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f12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 더 이상 이제 진행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통 이런 문제는 함수 나올 때마다 그냥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식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가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로그 5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랬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수범위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로그 5의 x에서 이 x가 진수니까 이 x가 0보다 클 때죠. 진수가 0보다 클 때니까. 따라서 얘는 y축보다 오른쪽에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하는 것이다. 받아들여요? 네. 그럼 점근선에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리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절편을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돼요. 당연히 기본꼴입니다. 알았죠? 네. 절편이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자, x절편이 생겼어요? y절편이 생겼어요? 아니면 둘 다 생겼어요? X죠. x절편이 생겼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절편이 생긴 거잖아. y절편은 없고. 따라서 x절편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다. 이해되죠? 네. 그럼 x절편 어떻게 찾아? y가 0일 때. 그러니까 로그 5의 x의 결과가 0일 때 x의 값을 찾으면 돼요. 5의 0제곱이니까 진수는 1. 그래서 여기가 1,0. 즉 x절편은 1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 이제 우리가 그렸다. 이걸 보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기억.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 방금 우리 x절편 찾았는데 x절편이 1,0이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다.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틀렸죠. 점근선은 진수 범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y축이 여기서는 점근선인 겁니다. 자, 얘는 틀렸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x가 정의역인데 이게 진수잖아요. 진수는 범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실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증가함수죠? 네. 맞았다.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선생님 있잖아.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죠? X. y는 그래프의 특징.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것을 지금 미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나. 맞는 말이다.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에 이제 3번. 이게 왜 지금 왜 이런 거밖에 안 나오지? 라고 물어보면 단순하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야. 복잡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 알겠지? 뭐 할 게 없어.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잖아. 딱 보면 다 그냥 계산이잖아. 그래프 문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출제될 수가 없어. 왜? 탄수 그래프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뭘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필수 이제 3번.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이 존재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하고 밑만 보고 그리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점근선은 진수 범위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릴 수 있다는 거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기준이니까.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3이잖아요. 빛이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증가하게 그리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겠지. 근데 증가하다 보면은 x절편도 생기고 y절편도 생기겠죠. 받아들여 볼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 y절편을 체크하는 게 좋아. x절편도 물론 체크할 수 있지만 보통은 y절편이나 x절편 둘 중에 하나 체크하는 게 좋은데 y절편 찾는 게 더 쉽잖아요. 왜냐면 그게 독립변수니까. x가 0일 때 y 값을 찾는 거잖아요. 받아들여 볼 거야.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x가 0일 때 y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x가 0일 때 y 값은 얼마죠? 지금 여기 0이면 로그 3의 1이니까 0이지? 그럼 y는 얼마야? 2. 따라서 y가 2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증가가 계속 끝나는 거죠. 물론 x절편도 있으니까 x절편도 찾아야 돼요. y가 0일 때 x값 찾아야 돼.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찾을 거야.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훌륭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렸죠? 자, 그러면 정의역은 이미 전문선에서 만들어줬지? 전문선 찾을 때 정의역 찾은 거예요. 진수 범위니까 너 정의역이야. 알았지? 자, 치역은 y값의 범위인데 범위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랬지. 쌤 얘기잖아.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범위는 진수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수는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치역을 짜져봐도 치역의 범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으니까. 받아들여? 네. 최소값도 찾을 수 없고 최대값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최소값도 최대값도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문선은 우리가 이미 구했으니까 전문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두 번째 로그 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전문선이 있는 그래프는 뭐하고 본다 그랬어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에서 진수 범위 보고 그 다음에 밑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밑을 잘 파악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해도 돼. 근데 선생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알았지? 원사이드하게 가는 걸 좋아해요. 자, 진수가 뭐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x가 진수입니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0보다 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은 x는 0이겠죠? 자, 점근선은 x는 0이니까 당연히 y축이 점근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죠? 0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0보다 작은 게 지금 정의역입니다. 0보다 큰 x가 0보다 커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못 그리잖아. 그치? 네. 일단 이거 체크. 너 그렇게 이렇게 안 돼. 일단 y축보다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되겠어요? 네. 자, 밑은 뭐예요? 3. 3이죠. 밑이 3이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돼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얘가 x였을 때랑 마이너스 x일 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자,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마이너스 x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식이 바뀌는 이유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부호가 달라져 있지. 밑은 똑같은데 x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밑은 같은데 x의 부호가 다르지. x의 부호가 왜 달라졌을까? y축 대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y축 대칭이 있으니까. 받아들여? 따라서 원래 밑이 3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쟤는 y축 대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다시 그래프를 그리려면 단수 그래프는 당연히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모양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그 3의 x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얘랑 y축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만 따지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래프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그렸어요. y절편 없지? 네. x절편만 존재하잖아요. 물론 x절편 체크하면 좋긴 하겠죠.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0이 있고 그러려면 얘가 1이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러면 3의 1제곱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다. Understand? 따라서 x절편은 마이너스 3. 됐죠? 그래프 보고 문제 해석하면 또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전히 최대값, 최소값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고 정역은 정분선을 찾을 때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정역은 0보다 작은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필수에 대해서 4번.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이 뭐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원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출발. 물론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이라는 도형은 당연히 꼭지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쉬워요. 근데 단순 그래프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쭉 증가하고 쭉 감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도 도형의 이동을 따질 때 어떤 점 하나를 특정해서 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이 지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점을 이동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 그래프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원리대로 그냥 단순하니까 원리대로 그냥 그대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라 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동 그대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원래는 y-n은 로그 2의 x-m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하면 y는 로그 2의 x-m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될 로그의 식하고 의 식이 뭔가 지금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형이 이동될 때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바뀔 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어차피 x 대신에 x-m을 사용하는 거고 x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개수의 절대값이 1이잖아요. x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이지. 얘는 x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이 아니잖아. 바뀌었지. 그치? 그러면 평행이동이 될 리가 없잖아.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 잘못된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얘는 x의 개수를 1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4로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 4로 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진수의 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로그는 진수끼리 곱해져 있을 때 분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그 2의 4를 따로 뒤로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네. 자, 로그 2의 4 곱하기 x-2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왜 x의 개수가 왜 바뀌었어? 이러고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수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따라서 선생님이 얘는 로그 2의 4가 2니까 2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그럼 원래 주어진 식에 뒤에 더하기 1이 있잖아. 거기다가 1에다가 2를 더해서 몇을 표현하면? 3으로 딱 표현하면 얘랑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한 꼴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m이 2이고 n이 3이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필수 예제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